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서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 제가 조정대상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변화되는 점을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그때 영상에 제가 시간이 되면 주택정책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같이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조금 늦었지만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료 잘 보이시죠? 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라고 해서 배포 일시가 9월 21일이에요. 제가 며칠 늦긴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약속을 지키고자 갖고 왔으니까 좀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에서 이 책임자분들이 있고요. 지방광역시 시도 조정대상 지역 전면 해제가 된 부분도 있고,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됐고 경기 외곽 5곳의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됐다. 세종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해제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서두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비조정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지구가 있고, 이렇게 세 단계고요. 투기 지역은 별도로 다른 조건이라고 조금 번외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그 부분 알려드리고, 22년 9월 주택 투기 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내용 한번 지금 제가 영상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에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수도권 외곽 지역을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은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방도 그렇고 거기를 해제한다는 거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 지역이 지금 집값이 엄청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서 매매 거래나 조금이라도 활성화를 시키자 이거죠.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안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거래 자체가 없으면은 좋지가 않거든요.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든 맞추려는 정책을 그에 따라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규제가 너무 심했다가 거래가 없어져 버리니까 다시 부양책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래서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현재 주택 가격이 하락폭이 확대가 됐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특히 지방 같은 경우 하락폭이 확대가 되고 미분양이 증가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제적인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대상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를, 제가 그 영상 하나만 만든 이유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아래표에 표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규제를 하기 때문에 비규제랑은 차원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다 묶으면 영상이 너무 길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핵심만 알면 되는 유튜브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 맞추어서 해당되는 주제만 올리는 거예요. 자, 다만 서울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죠. 하락전환 기간도 길지 않다. 그래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아직은 있는 상황이고, 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의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좀 꼼꼼히 읽어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 아까 얘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권 조정대상 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 해제 지역 여기 나와 있는데 밑에 쪽에 표가 있으니까 표를 보면서 자세히 얘기하죠. 다음 세종시 계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지금 세종시에 이제 건너 아는 분이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분이 2분 정도가 있는데요. 폭락 수준이 거의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한쪽은 시세 차익을 다 반납하고 역전세가 나는 상황이라 전세세 입자한테 돈을 5천만 원을 더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 분은 물론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차익이 엄청났지만 이 차익을 다 반납해서 지금은 거의 분양가보다 조금 더 오른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기준점이라는 게 올랐을 때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투자자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을 잃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상실감이 돈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상실했을 때 그 상실감이 훨씬 크다고 심리적으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 요인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자, 수도권도 뭐 서울도 뿐만 아니라 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분양이 많고, 수도권은 미분양 주택이 아직 많지는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를 하려는 분들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모니터링을 하겠다. 아직은 이 정도까지 격화시키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인천 지역은 뭐 송도 이쪽에 가격 엄청 빠지죠. 그래서 이제 가격 하락폭이 큰 점을 감안해서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한다. 자, 이 부분 알아두세요. 세종도 그렇고 이제 인천도 우선 해제하는데요. 해제 지역이 인천 서구, 남동, 연수구 쪽이고, 경기는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 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해제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곳입니다.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이쪽까지도 막 이렇게 풍선 효과로 투자가 아니죠. 사실상 투기가 엄청나게 이어졌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을 묶은 건데, 저는 계속 의아했어요. 여기를 이렇게까지 할 만한 그게 있나. 근데 이쪽은 나중에 그렇다면 반대로 빠질 때 엄청 빠질 텐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참 웃긴 게 경기 침체와 경기 하락을 이제 제가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을 하면서 지금 처음 겪는 거잖아요. 제가 4년 차니까. 확실히 중개 시장이 있으면서 부동산을 관심을 많이
많이 갔다 보니까 몸으로 와닿는 게 훨씬 심합니다. 정말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세종시에 대해서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이제 심의해서 주택 투기 지역에서 해제했대요. 서두에 설명했죠.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은 유지를 한대요. 투기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 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유지를 하고 투기 지역이라는 별도 분류는 해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26일 월요일 빵빵시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 설명을 했었죠. 자,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상생 임대인에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럼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매수를 했는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데, 매수 시점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그 기득권을 보호해줍니다. 반대로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매수했는데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해제가 된 부분들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실거주를 아직 안 하셨다면 2년 요건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상생 임대인 조건을 충족하시든 2년 거주를 하시든 필요한 겁니다. 매수 시점 당시의 기준입니다.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이제 오늘의 엑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현황이죠. 9월 26일 빵빵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이고, 주석 표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다고 해서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동탄 2, 주 2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 내려보면, 자,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오랫동안 틀 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 켜놓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캡처해두세요. 지금 캡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동이 혹은 살고 계신 곳이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 해제 제외되는 곳이 어딜까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이 부분 캡처해두시면 됩니다. 자, 아랫부분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끝이니까요. 여기 이 부분,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 캡처를 해두시고요. 제가 모두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부분 아시죠? 이거 어떻게 다 읽고 있어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만한 부분이 계신 그쪽에 투자처 혹은 매수한 집이 있다 혹은 실거주를 해야 된다 등등 여러 상황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사진을 찍어 두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올립니다. 자, 규제지역 현황. 자, 투기지역이 16곳에서 15곳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자, 지금 하나 빠진 거죠. 하나 빠진 게 어딜까요? 세종 하나 빠진 거예요. 세종. 그래서 세종이 이번에 해제됐다고 하는 거고, 주택 투기지역은 서울에서 기존의 투기지역으로 골랐던 곳은 지금 서울은 다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추가된 게 종로랑 중구, 동대문, 동작구가 이제 2018년에 추가가 됐었고요. 자, 투기지역은 이렇고, 이제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지역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겠죠. 투기과열지구가 이제 39곳으로 4곳이 줄었고, 조정대상지역이 엄청 줄었습니다. 4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이제 비규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해당되시는 분이 가장 많을 것 같고, 차이가 가장 있는 곳이 이렇게 이 전환점이라 자, 그 부분 영상을 찍었던 거고요. 자, 서울은 어쨌든 투기 과열지구로 전부 묶었죠. 주택 투기 지역은 서울 25개군가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15곳이 지금 해당이 된다라고 따로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경기 투기 과열지구가 지금 이렇게 기존에 유지가 되면서, 자, 인천 이번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세 곳이. 괄호에 이제 들어간 부분은 신규로 선정한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나머지 이제 지방에 보시면 세종시도 이번에 빠졌죠. 근데 여기 이제 세종시만 좀 볼까요? 주를 빠졌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은 예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예외를 해서 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석 표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게 빼는 부분이잖아요. 빼는 부분 빨간색이니까 여기서 주석을 해서 주석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제외한다. 즉 아직 규제를 유지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미국식 표현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식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아니하면 아니한다, 즉 그렇다. 저도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겠죠. 조정대상 지역은 이제 당연히 서울은 뭐 두말할 거 없는 거고, 경기도 대부분은 외곽 지역에 아직까지 번화하다, 그리고 이름 들으면 알만하다, 그리고 자주 갈만하다, 우리 서울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정도 거리라면은 대부분 아직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지금 뭐 광주도 몇 곳은 빠지고 양주도 몇 곳은 빠져서 제가 아까 설명을 아래표에 드렸지만, 이렇게 파주, 동두천, 안성, 평택, 양주는 빠졌다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아직 용인이나 군포, 남양주, 안산, 부천, 시흥, 오산, 의정부, 김포, 구리, 안양, 수원 당연하고 뭐 이런 곳들, 의왕까지 이런 곳들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빠지기 쉽지가 않겠죠. 이제 과천이나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안양도 이제 투기 과열 지구가 될 만하죠. 안양까지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조정대상 지역보다 한 단계 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정대상 지역에서 이번에 빠진 빨간색들 한번 볼까요? 지방도 한번 볼게요. 너무 서울 수도권만 보면 지방에서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섭섭하실 수 있으니까, 지방도 보면은 부산이 되게 해당이 많이 됐었는데 부산이 싹 다 빠졌죠. 부산은 뭐 거의 다 빠졌다고 봐야 되나요? 이 정도면?
제외한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부산 다 빠졌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대구 수성구 빠졌고, 광주는 동서남북 광산구까지 다 빠졌네요. 자, 대전도 그렇고, 울산, 중구, 남구 빠졌고, 세종은 이번에 안 빠졌네요. 여기서 세종은 이제 주 15에서 아까 그 부분은 여전히 냅두겠다. 그 부분이 뭐죠? 다시 한번 볼까요?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 네, 이 지역은 아직까지 예의주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주, 충북 청주가 원래 조정대상 지역이었죠. 충북 청주다 빠졌는데, 여기서 청주에서도 아까 16분 보면 그 부분들만 안 빠졌다. 천안, 또 논산도, 공주도, 전주, 안산, 덕진, 여기까지 투자 세력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뻗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뭐 책도 많이 나오고, 전 주말마다 서점 가서 책을 보니까 보면은 지방 아파트 투자 책이 엄청나게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 남구, 창원 성산. 자, 제가 안 가본 곳은 없는데, 전 투자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러 가거나 이제 임장을 간 게 아니라 다른 목적들로 갔었거든요. 어쨌든 그때 갔을 때도 전 유심히 보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조정대상 지역을 선정했다고 했을 때 선정을 할 만큼의 지금 과열 양상이 있나? 라고 해서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은 뭐 한 2년도 안 돼서 지금 전주나 포항이나 창원 같은 경우 이런 곳들은 2년도 안 돼서 지금 해제가 된 거죠. 지금 그래프가 몇 년 동안, 4, 5년 동안 지금 쭉 올랐죠. 오르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꼭대기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정 효과인데요. 이제 우리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만 가지고 제가 큰 부분만 한번 설명할게요. 자, LTV 비율, 대출 비율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보통 한 10%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투기과열지구는 15억 초과되면 아예 대출이 안 나온다. 그리고 금액 조금 다른 부분 있고, DTI도 한 10%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대출에 관한, 가계대출에 관한 규제는 비슷하게 있어요.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세제 혜택 부분에서 차이점이 조금 많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자, 2주택부터는 중과하고 어떤 혜택을 유예하고 안 주고 이런 식인데요. 투기과열지구는 아예 세제 혜택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냥. 자, 이제 분양권도 보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제 기간이 3년,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러니까 5년 동안 주택 분양권 못 판다는 거죠. 프리미엄 붙이고 팔고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도 마찬가지고, 청약순위, 청약에 관련돼서도 가점제 적용 비율의 비율이 조금 다르다는 점, 재당첨 제한 기간도 다르다는 점, 뭐 이런 정도인데, 차이점은 이제 분양 가격이 9억 원 초과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제한이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조금 더 세게 있는 거죠. 여긴 없고.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도 여기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제한이 있었지만 조정대상 지역까지는 없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주택을 구입할 때 필수적으로 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쓰잖아요. 여기 신고 의무를 덧붙여서 증빙 자료까지 내야 되는 게 이제 투기과열 지구에서의 매매 거래 당시 양상이었습니다. 필수 서류였고. 근데 여러분, 자료를 제가 아예 고스란히 다운을 받아서 조금씩 중요한 부분 천천히, 말은 빨랐지만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보시면서, 어차피 유튜브 영상이니까 여러분 화면 정지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정지했을 때 캡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런 기사가 있구나 라고 이제 캡처하시면 되겠지만, 중간에 제가 눈을 감았다거나 혹은 제가 이상한 표정이 지었거나 저를 지키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식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알아두시고, 지금 현재 이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혹은 투기지역의 내용에 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이전 영상까지만 해도 반팔을 입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벌써 긴팔이 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이제 준비하던 강의 촬영이 모두 끝나서 제 강의 이제 개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주사위는 이제 던져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 준비한 스크립트들도 틈틈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자주 많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